안녕하세요, 킹스맨입니다. 오늘은 정책 생성 관리 이후에 상품을 수집하는 일과 마켓에 상품을 전송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것만 익히면 기본적인 더망고 사용법은 모두 다 알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더망고 상품을 마켓에 전송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수집과 마켓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더망고로 수집하고 전송하기에 가장 쉬운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하 중에 제일 하. 그래서 굉장히 쉽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망고를 알리익스프레스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좀 이 프로그램이 아깝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알리익스프레스 이외에도 더망고에는 수집 사이트가 거의 800개가 넘는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까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소싱 사이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연습용으로 하나 가져간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전송하는 난이도도 굉장히 또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상품을 골랐어요. 지금 더운데 난방용품 빼고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스위치 뭐 이런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제가 수집한다 라고 해볼게요. 더망고로 상품 수집하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하나는 페이지 URL 수집과, 두 번째는 샵 단위 URL 수집, 세 번째로는 개별 상품 저장. 이렇게 3가지의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단위 수집은 이렇게 카테고리로 골라서 그 해당 페이지 전체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빈칸, 두 번째 빈칸 안에다가 넣고 URL 상품 수집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크롤링이 일어나고, 이런 창이 떴을 때는 프로를 내린다든지 이런 액션은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이렇게 1차 수집이 끝나고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검색된 상품 모두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마치게 되는데, 여기 금지어라는 게 있고 저장 상품 수라는 게 있고 뭐 저장 페이지 범위, 정책 적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크게 건드려줄 거 없고 뭐 금지어와 저장 상품 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바로 저장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어는 당연히 알리, 중국 사이트니까 중국 금지어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을 누르시면 또 다시 동일한 창이 켜지고 수집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로그가 여기 뜨죠. 1페이지 60개 상품이 보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창이 뜨고, 자,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수량이 만족되었을 때 이 창이 이제 수집 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면 여기 로그가 돌아가고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 이제 생성되는 것이 바로 필터라는 것인데, 필터라는 것은 이따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수집을 쭉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페이지 URL 수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이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모두 가져오고 싶다. 지금 방금 그림 밑에 있는 스토어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스토어에 있는 걸 다 끌고 오고 싶다. 그럼 스토어로 들어가서 그 스토어의 URL을 복사한 뒤에 동일한 빈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사이트의 로직 변경으로 인해서 수집이 안 되는 페이지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알리 같은 경우에는 샵 단위 수집이 이 페이지가 지금 뭔가 로직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저장 수집은 내가 상품을 골라서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페이지에 이 상품과, 자, 또 이 상품, 지금 제가 단축키를 누르는 거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뒤에 알파벳 E를 눌러서 링크 복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한 뒤에 엔터 단위로 나눠서 복사한 뒤에 상품 상세 페이지 개별 저장이라는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한 뒤에 상품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을 개별로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상품을 수집할 때, 알리에서 특히 상품을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은 로그인을 한 뒤에 수집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 로그인을 한 뒤에 최초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최초 구매를 1회 한 뒤에 수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알리에서는 프로모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초 구매 시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인을 없앤 뒤에 내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회 정도는 알리에서 구매를 한 뒤에 수집을 하시는 게 가격을 제대로 수집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상품이 수집되었고, 아까 1개는 이미 저장된 상품이다 라고 하면서 수집이 스킵됐어요. 그리고 저장은 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금지어 중국어로 맞춰주시고 번역할 필요 없고요.
개수는 지정할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기를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2개 상품이 차례로 저장이 완료되겠고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품 페이지 수집과 개별 상품 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샵 단위 수집은 다시 타오바오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오바오에서 또 다시 한번 페이지 수집과 샵 단위 수집, 개별 저장 수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 또한 카테고리로 골라서, 만약에 내가 원래는 카테고리로 수집은 잘 안합니다. 타오바오는 키워드를 골라서 보통 수집을 진행하고요. 이런 건 좀 옵션이 많아 보이니까 제가 좀 옵션이 없어 보이는 항목으로 들어가서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 페이지를 내가 수집하겠다. 그럼 똑같이 요 페이지를 눌러서 타오바를 찍으시고 여기 상품 저장 왼쪽 탭을 클릭하신 뒤에 여기다 입력하고 검색하기 누르면 아까 알리랑 똑같이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스크롤이 내려가면서 수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수집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검색된 상품 모두 저장해서 저장하는 거는 아까 알리랑 비슷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번역 후 저장. 타오바오는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주고 저장을 하시면 번역을 하면서 수집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샵 단위 수집을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도 샵으로 들어가서 수집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샵으로 들어가려면 들어와서 여기 왼쪽 위에 샵을 클릭하면 해당 샵에 링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전체 상품이 나오는 페이지를 클릭하신 뒤에 이 페이지 URL을 똑같이 빈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샵의 제품들을 쭉 크롤링 해오면서 1차 저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검색 상품 모두 저장을 눌러서 저장하기를 눌러서 똑같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별 상품 저장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똑같으니까 여기서 우클릭하고 알파벳 E를 눌러서 개별 상품 저장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가지 저장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저장한 뒤에 이제 마켓 전송을 하기 전에는 어떤 세팅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전송 전에 필수 적용 사항이라고 제가 하고 2개를 적어놨는데, 마켓 전송할 때 이 2가지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2가지가 어딘가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이 어딘가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딘가에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망고에서는 정책과 카테고리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각 소싱 사이트마다 어디서 내가 정책과 카테고리를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효율이나 등록하는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방식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알리는 여기 2가지를 어디서 이제 세팅을 해주냐. 자, 정책 적용은 필터 세부 설정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정책 적용은 필터 관리에서 해주시면 되고, 카테고리 적용은 트리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정책 적용 1번은 여기 정책 적용, 상품 수집 조건 검색 필터 관리 및 정책 적용이라는 탭으로 메뉴로 들어가시면 내가 이렇게 수집해놨던 상품이 보여요.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해가지고 필터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4개가 수집됐고 2개가 수집됐다. 한 줄, 이 한 행을 우리는 필터라고 부릅니다. 필터 단위로 뭔가 정책을 적용해 줄 수 있고, 가격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카테고리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라는 단위를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2번째 필터에다가 정책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어떤 정책이냐?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알리 정책을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는 순간 이 정책 안에는 내가 세팅한 마진, 그리고 내가 세팅한 마켓 아이디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상세 페이지 템플릿, 뭐 상품 옵션명 관리 정책, 이런 것들이 저 상품 정책 안에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적용이 끝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정책 적용 끝났고, 2번째 거는 카테고리겠죠. 그럼 카테고리는 어디서 해주냐? 요 정책 적용 탭의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 관리 및 정책 적용 트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트리형에 들어가시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수집을 해놓으면.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설정의 밑에 부분에 카테고리 매핑, 카테고리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눌러서 가장 밑에 쪽에 보시면 전송 대상 마켓 카테고리 설정, 카테고리 매핑이라는 기능이 있고,
여기 더만고 카테고리 검색에다가 뭐 생활 잡화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알맞은 카테고리를 찾은 뒤에 저장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알리에서 수집되는 모든 상품은 여기에 설정된 카테고리로 모두 들어가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수집을 하면 이제 카테고리 세팅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가장 위에 있는 영뎁스 가장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설정에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들은 다 이 위에 상위 카테고리에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팅으로 다 맞춰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카테고리를 맞춰줄 필요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바로 상품 확인으로, 자, 필터 옆에 있는 상품 확인 탭으로 들어가서 알리는 뭐 썸네일이나 상품명 같은 거 거의 건드려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다 한글로 돼 있고 영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건드려줄 필요가 없고, 검색 결과 업데이트 마켓 전송이라는 버튼만 눌러서 바로 마켓을 찍어주고, 내가 전송할 마켓을 전부 찍어주시고 선택으로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알리는 굉장히 이제 쉽게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정책은 검색 필터 관리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이는,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두 번째 트리형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를 적용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다음부터 알리는 정책 수집할 때마다 정책 적용만 해주고 그냥 마켓 전송만 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알리의 이제 전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타오바오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오바오는 정책 적용, 제가 두 가지만 적용하면 된다고 했죠. 정책 적용과 카테고리, 요것만 하면 기본적인 전송은 정상적으로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정책은 동일합니다. 지금 타오바오, 자, 타오바오로 해서 아까 제가 만약에 수집된 게 여기에 있는 이 필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책 똑같이 적용해 줍니다. 타오바오 정책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세부 설정에서 이제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 더만고 카테고리로 검색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알리랑 다른 점은 아까 알리는 트리형에서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필터 세부 설정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적용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카테고리를 똑같이 뭐 생활 잡화나 이런 걸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는 내가 올리는 상품의 선호 카테고리로 올려야 된다. 선호 카테고리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특정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오는 1페이지에 있는 카테고리들이 이제 선호 카테고리가 될 거고, 그 카테고리로 잡아줘야 상품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노출되니까 그 카테고리로 내가 맞추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 설정해 주시고, 자, 상품 확인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품이 있는데, 들어오시면 이제 썸네일이 있고 상품명이 있고 여기 옵션명이 있습니다. 옵션명 같은 경우에는 수집 시에 번역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번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수정해야 되냐? 자, 필터 관리에서 똑같이 해주고, 얘는 트리형이 아니라 필터 세부 설정에서 해준다. 필터 관리에 필터 세부 설정에서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해줘야 되는 게 썸네일, 상품명, 옵션명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국제 운송료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를 이제 손을 봐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 썸네일 부분은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금 전체 이미지 변경 클릭했고, 여기서 이미지 선택 변경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품 이미지를 띄워주고,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때는 좀 깔끔한 이미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한자가 없는 그런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한자를 포함한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이 한자마저 지우고 싶다, 이 한자마저 지우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한자를 지우려면 여기 더만고의 이미지 번역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유료 서비스긴 한데, 요걸 추가하셔서 오스튜디오로 연결하신 뒤에 텍스트 제거를 누르면 제거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그 부분을 또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내가 그냥 번역해서 또는 포토샵 같은 걸로 지워서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같은 걸로 한자를 지우신 다음에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미지 링크를 만드신 뒤에 여기다가 넣고 변경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품명을 제가 산소통 이동하는 대차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일단 정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옵션이 있는데 통해서 필요 없는 옵션을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옵션을 제거해주면 이렇게 회색 음영 처리가 되고요. 옵션명 변경을 통해서 내가 옵션을 변경해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옵션명 넘버링 처리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넘버링 처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옵션도 수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국제 운송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상품을 수집할 때 한 개만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운송료는 여기 필터 세부 설정,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필터 세부 설정, 요 정책 적용에 요 필터 관리로 들어오면 이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필터 세부 설정에 여기 보시면 검색 필터 국제 운송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배송료를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상품을 아까처럼 검색 결과 업데이트 맞게 전송을 눌러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송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이제 설정과 마켓 전송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삭제 기능은 이제 두 가지 삭제 기능이 있어요. 상품을 이제 삭제할 일도 있잖아요. 그 삭제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마켓 상품 삭제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영구 삭제가 있습니다. 영구 삭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자, 마켓 상품 삭제는 내가 마켓에서만, 그러니까 스토어에서만 상품을 삭제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기능이고요. 영구 삭제는 마켓 플러스 더망고 내에 DB까지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자, 마켓 상품 삭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켓 상품 삭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검색 결과 일괄 처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스크롤 밑으로 내리시면 마켓 상품 삭제라는 검은색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신 뒤에 내가 삭제하고 싶은 마켓을 선택을 다 하고, 마켓 삭제 시작 버튼, 검은 색깔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마켓에서만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상품은 내가 세팅한 그대로 더망고에 살아있어요. 더망고에서 삭제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더망고에서도 삭제하고 싶다 하면 여기 빨간 색깔 탭 중에 검색 결과 모두 삭제를 누릅니다. 검색 결과 모두 삭제를 누르시면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더망고에서 제품이 사라졌죠. 그럼 오른쪽 위에 휴지통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또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서 가면 휴지통에 내가 삭제한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상품을 다시 한번 여기서 검색 결과 모두 영구 삭제라는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더망고에서도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망고에서 제시하는 이 10,000개의 DB는 더망고에 저장된 상품의 개수를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마켓에 전송을 몇 개를 하든 그거는 상관없고요. 더망고에 저장된 상품이 10,000개가 되었냐가 이 카운팅하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이렇게 총 개수가 마이너스 처리돼서 내가 상품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아시고 더망고로 운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켓 상품 삭제와 영구 삭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영구 삭제를 더망고의 제품을 삭제하는 걸로만 보여드렸는데, 마켓에 제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영구 삭제를 하시면 마켓 상품 삭제 플러스 더망고 DB 삭제까지 동시에 2단계로 일어나서 모든 상품을 마켓과 더망고에서 삭제하고 싶을 때는 그냥 영구 삭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책 관리 환경 설정 이후에 상품을 보내기 전에 어떤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마켓에 보내는지, 상품 삭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망고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씩 더 세부적인 테크닉을 익히시면 더망고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하나씩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